자, 우리가 물질의 특성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 얘기가 나오는데요. 용해도라는 파트입니다. 먼저 용액에 대한 내용들 소개해 봅시다.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인 것을 일반적으로 보통 용액이라고 읽습니다. 용매 물에 용질인 설탕이 섞이면 이것을 용액 설탕물이라는 것입니다. 용매 물에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용질이 섞이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이런 이름을 쓰게 되겠죠. 물론 요소라는 용질이 물에 섞이면 요소 수용액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놈들은 혼합물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면 이런 서로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따로따로 나누는 분리하는 방법이고, 참고로 혼합물의 분리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2학년 내신에서 쓰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혼합물의 분리, 이제 셰페이드 2F의 학원에서 사용되는 이것들은 여러분들 내신 써야 됩니다. 빠르게 나가는 학교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 칠 것이겠고, 느리게 나가는 학교라 하더라도 2학기 기말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혼합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 둘이 섞이는 비율이 특정한 비율로 섞일까요? 아니죠. 랜덤대로 내 맘대로 섞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설탕을 물에 녹이는 비율은 내 맘대로 다 가능한 거죠. 물 100g에 설탕을 1g 넣을 수도 있겠고, 물 100g에 설탕을 10g 넣을 수도 있겠고, 물 100g에 설탕을 100g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 100g에 설탕은 100g 이상씩, 한 150g 이상씩 그렇게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나 섞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농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농도는 일상소에서 흔히 많이 보이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입니다. 그 외 ppm이나 ppb와 같은 아주 미세한 농도를 측정할 때, 특히 대기업 오염물질이라든지 용조 산소량 같은 걸 측정할 때 ppm 또는 ppb 이런 농도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 화학의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라지엄을 쓰면서 몰 농도, 스몰 m을 쓰면서 몰라 농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룰 일은 아니에요. 왜 그리 웃어 자꾸 그럽니까? 안 내용이 나와서 그래요? 퍼센트 농도, 학생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 풀만 열심히 한다 했는데 정의를 놓치고 문제 풀이에 집중하다 보면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실상 정의의 중요성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의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용액 1빵빵 그램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램 수가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퍼센트 정도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농도의 계산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용액 1빵빵g이란 이 정의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5% 포도당 수용액을 준비해봤습니다. 포도당이라는 놈이 뭡니까 하면 용질 되겠죠. 설탕 수용액 하는 것들처럼 말입니다. 과학은 미래식입니다. 물론 5% 포도당 수용액을 꼭 100g이 아니라 200g, 300g 또는 50g, 60g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기준은 5% 포도당 수용액 하면 일단 기준은 수용액이 100g. 이걸 먼저 기준 삼으세요. 이 안에는 용질, 포도당 수용이니까 용질하면 당연히 포도당이라는 놈이 용질 되겠습니다. 몇 g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용, 매,
수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이 용매입니다. 물론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용매로 삼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탄올에다가 탈 수도 있겠고, 근데 일단 가장 흔하게 하는 놈이 뭐 물이다 보니까 용매 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겠습니까? 예, 나머지 95g이 있겠네요. 만약 5% 포당 수액을 100g이 아니라 200g 준비했대. 200g이에요. 200g이에요. 용질 포당은 얼마 있습니까? 예, 그 수의 2배만큼 있겠죠. 물은 얼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의 2배만큼 있겠습니다. 5% 포당 수액을 40g 준비했대. 40g. 용질 얼마 들어있겠습니까? 예, 2g 들어있겠죠. 100g에 5g이잖아. 40g이 얼마겠냐 하는 거예요. 비례식이라니까요. 100g당 얼마? 5g 있으면 40g 준비했으면 얼마니 하는 거예요. 화학은 비례식이에요. 그래서 2g 나온 거예요. 선생님 나 이거 뭐 비례식 내항 외항하고 이런 거 못하겠는데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는 여기까지 식수능까지가 내가 해주는 거예요. 계산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5% 포당 수액을 준비해봤답니다. 175g을 준비했대. 175g을 준비했대. 용질 얼마 있을까? 뭐라 할 거 있습니까? 175대 x3이 되는 거 아니야. 정수로 순간 빠르게 계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은 분수로 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분수로 해서 x는 얼마입니까? 100분의 5 곱하기 175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빠르게 계산하는 뭐 암산으로 정수로 따지면 이쁘게 떨어지는 그게 안 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비례식만 알고 있다면 기준 100에 대한 이 기준만 있다면 용액이 175g인데 175.24g 준비한다는들 뭐 어렵겠습니까?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제일 첫 단계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그렇게 잘했는데요 하면서 수학이고 과학에서 공부를 5% 준비하고 10% 준비했는데 200g 준비했고 300g 준비했는데 이걸 뭐 섞어주는 뭐 이딴 얘기하면서 애가 수학을 포기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변 친구들 중에 수학 못해먹겠다 하는 친구들은 뭐 그런 데서 아마 첫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166쪽과 167쪽에 용액의 그리고 농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정리해 보십시오. 문제 풀 것 아닙니다. 내용만 정리하시고 보충자를 꼭 좀 읽어보세요. 내가 나중에 문제 풀어라 하는 시간 줄 테니까 이 문제 푼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보충자를 좀 읽으세요. 옆에 있는 다른 자료들 짜자짜자는 것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데 안 사온대요. 집에 놓고 안 먹는 거야? 그럼 아까 문제 풀 때 뭐예요? 뭐 그냥 뭉뚱하게 있었던 거야? 정리가 됐습니까? 네. 자, 이쪽 볼게요. 우리가 물질을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흔히 말하는 겉보기 특성, 뭐 색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밀도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또는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피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었습니다. 질량은요? 없었습니다. 근데 부피보다 질량이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농도 이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아까 말했지만 설탕은 내가 5% 설탕 수용을 만들든 2% 설탕 이건 얼마든지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용해도라는 놈은 비교해 주는 게 볼까요? 용해도라는 놈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됩니다. 맨 마지막 특성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용해도의 정의가 중요할 텐데요. 용해도는 일단 용매, 일반적인 용매는 물이겠죠. 용매, 물이 준비되겠습니다. 1빵빵 이해됐습니까? 특정 온도 용매 물 1빵빵g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 이게 용해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X축 온도, 물의 온도입니다. Y축 용해도를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50도씨의 물이라고 했는데요. 최대 용해도가 80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 50도씨의 물 특정 온도 50도씨의 물 100g을 준비하면 이 물질은 80g까지 녹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1g도 가능하고 2g도 가능하고 3g도 4g도 가능합니다. 뭐는 가능하다? 80g까지는 가능하게 돼요. 이해했어? 그래서 이 용해도라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이 다 똑같은 용해도를 가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니까 다른 특징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물질은 이런 용해도의 곡선이 그려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체나 온도가 올라서 용해도가 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특정 온도에서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 수온이 달라지면 용해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건 특정 온도를 제시했었으니까 물질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왼쪽 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건 뒷페이지 정리해야 되지. 자, 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질 X 할게요. 용질 X를 50도씨에서 포화도를 보니까 80대 있어요. 꽉 채웠잖아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포화되어 있다. 포화 수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보다 못해요. B, C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라? 불포화된 상태예요. D와 E는 포화다 불포화다? 포화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습니까? E와 C는 포와 불포와의 차이는 있는데요. 농도는 누가 더 클까요? 같죠? 예를 들어서 요게 20이라고 하자. 여기는 10도씨의 물이라 하자. 10도씨의 물 100g에 용질 20g이 녹아있는 상태고요. 50도씨의 물 100g에 용질 20g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농도 어떻게 계산하지? 용해의 질량. 용해의 질량은 용해의 질량은 결국 용백 플러스 용질 아니겠습니까? 이게 용해의 퍼센트 농도 계산법이에요. 어쨌든 물 100g에 10도씨가 됐든 50도씨가 됐든 물 100g에 용질 20g씩 있는 건 똑같아요. 결국엔 C와 E는 농도는 서로 같아요. 그 말은 B와 D도 서로 농도는 같지요. 대신
얘네들보다는 이게 농도가 더 진하죠. 물론 이것도 더 진하겠네요. A는 100% 용액이다. 돼 안 돼? 안 되죠. A의 퍼센트 농도로 따진다면 용매 얼마 있어? 100g 있죠. 말했지만 정의가 중요하댔어요.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용액이 100g이고요. 용해도의 정의는 용매 물 100g이 기준 정의예요. 따라서 일단 100g 있는 상태에서 얼마 들어간다고요? 80까지 들어가요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실상 용액치고 100%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용액치고 100%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모가 제로가 되어야 되고 분모 여기 제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숨을 지래요. 용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99.99%는 될 수 있어도 100% 될 수 없어요. 용액이라는 말입니다. 곱하기 100해서 이렇게 해서 퍼센트라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똑같습니다. 얘도 어떻게 퍼센트 정도 써? 100 더하기 29에 20 곱하기 1 빵빵 하는 이런 거라고요. 참고로 이거 이제 석출량을 계산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석출량. 이런 석출량 계산하는 문제는 또 한 개 더 올라가면 수증기의 응결량 습도하면서 응결량 계산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석출량에 대한 정보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용액을 준비했답니다. 보세요. A 용액을 준비했답니다. A 용액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면 물 1빵빵 플러스 용질 X가 80g 있어서 180g 있는 이게 A 용액의 기준이에요. 이랬습니까? A 용액하면 용맥 100에 물 100에 용질 X가 80 들어있어서 180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A 용액 다시 만들면 50도씨에서의 포화수용액을 냉각시켰어. 10도씨까지 냉각시켜봤네요 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근데 10도씨에서는요 물이 그래봐야 비닐이 100g이겠죠. 용질 X를 최대 얼마까지 녹일 수 있습니까? 꼴랑 20g만 녹일 수 있대요. 2에서 용해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20이기 때문에요. 당장 들고 있을 때 얼마였는데 80g인데 나중에 20g밖에 못 녹이겠대. 그러므로 석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용액 속에 녹아있지 못하고 고체 상태로 떨어지는 석출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석출량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석출량은 가지고 있던 80 빼기 나중 온도에서 용해도 20해서 얼마만큼? 60g만큼이 석출될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용액을 얼마 준비했을 때? 100g이요? 180g을 준비했을 때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0도씨의 포화수용액 360g을 준비했답니다. 잘 들어. 50도씨의 포화수용액 360g을 준비했답니다. 얼마 석출될 것 같아요? 120. 그렇죠. 180g 준비했는데 60g 석출된대요. 이것의 2배만큼 360g 준비했으니까 석출된 것도 2배만큼 되겠죠. 비리식이라니까 맨날 60의 2배만큼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용질 X 50도씨에서의 포화수용액 잘 봐. 90g을 준비했대요. 90g을 준비했대요. 그거를 10도씨까지 냉각시켰어. 얼마 석출될 것 같아? 30g. 그렇죠. 180의 반절 준비했으니까 60의 반절만큼 석출 30g이 석출될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50도씨에서 포화수용액 100g을 준비했대. 얼마 석출될까?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꿀먹은 버거야 될지 뭘 먹어야 하는데 분수를 답하시면 됩니다. 비례식을 쓰면 됩니다. 3분의
매번 하는 거잖아. 아까 이렇게 비슷했던 거랑 똑같아요. 용액이 얼마 있었을 때? 180이었을 때 석출이 얼마 된대? 60이 석출된대 라는 비율이에요. 용액을 얼마 준비한다면? 예, 이번에 100g을 준비한다면 하겠습니다. 석출이 얼마 되겠습니까? 예, 103 되는 거잖아. 이랬어요? 이런 거예요. 100이 아니라 30g을 준비하든 100이 아니라 뭐 200g을 준비하든 어쨌든 이 비율이잖아. 이 전제 조건만 세워져 있다면 뒷건은 얼마든지 하잖아. 반대로 20g의 석출되면 용액이 얼마 준비되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 알겠어요? 요 기준, 농도의 기준은 용액이 100g의 기준이고 용해도의 기준은 물, 용매가 100g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가 세워지면 다른 건 다 비례식이에요. 180g에 60g 석출했는데 이것을 2배 하니까 석출된 양은 10배 늘어난다. 세상에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이게 2배 되면 이것도 2배 되고요. 요게 2분의 1배 되면 이것도 2분의 1배 돼요. 딱 정수단위 이쁘게 안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웬만한 문제는 정수단위 이쁘게 줍니다. 웬만한 문제는 정수단위 이쁘게 줘요. 근데 정수단위 이쁘게 안 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례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정리해요. 자, 이번엔 B를 준비해봤습니다. B는 쭉쭉쭉 가니까 얘가 30이라 쓸게요. 그럼 B 상태예요. B용액. B용액은 포화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불포화되어 있죠. 그래서 50도씨인데 아직은 불포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용지를 더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물이 100g이었다면 50g의 용지를 더 넣어주는 방법으로 포화시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쯤 해갖고 뭐 얼마 정도 해볼까? 15도씨 정도 해볼까? 뭐 숫자 마음대로 썼습니다. 15도씨로 냉각시키면 포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10도씨까지 냉각시켜봤어요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까지? 10도씨로 냉각을 시켜봤어요. B용액 역시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 뭐가 기준이 돼야 물이 1빵빵g이 기준이 될 것이에요. 용질액선 지금 당장 얼마 있다고? 당장 B용액이에요. 당장 30g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얘 퍼센트 농도 얼마죠? 그렇지. 100 더하기 30, 130분의 용질 30 곱하기 1빵빵 하면 되죠. 절대로 30%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0도씨로 냉각시켰어요. 10도씨에서 물 1빵빵당 얼마 녹을 수 있어요? 용질 X가? 20g 녹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20g이 있잖아. 그 다음에 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석출되는 양을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30 있었는데 나중 용액에서 포화의 용해도
20대겠죠. 얼마 섭취돼? 10g 섭취돼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용액 몇 g이 기준이야? 130g이 기준이에요. 의 섭취량 얼마? 10g 섭취돼. 저 B 상태를 260g을 준비했대. 얼마 섭취될까? 예, 20g 섭취되겠죠. B 상태의 용액을 65g만 준비했거든. 얼마 섭취될까? B 상태의 용액을 100g 준비했대. 얼마 섭취될까? 이거는 용액이 이제 100g이면 섭취될 X. 이러면 되는 거죠. 비례식을 써주면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비례식을 써주면 숫자가 얼마든지 제발 가면 돼요. 다 풀 수 있습니다. 분수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비례식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2배 아닌데? 3배 아닌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얼마 대 얼마가 저 기준이 있다면 생각해요. 고등학교 3학년 상위권 학생들도 저 비례식을 못 써갖고 헤매다니는 놈들이 많아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고3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다시 소금물이 놈들 구할 줄이야. 나와요. 그리고 화학에서는 용액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기체끼리 반응시키는 것도 있지만 수용액에서 반응시키는 것도 많거든요. 물론 뭐 섭출시킬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용액의 정의를 놓고 용액의 농도 계산하는 것들 그게 중요합니다. 정리 다시 해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그림을 그리면 일반적인 고체는 대부분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일부 고체는 반대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기체는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고체는 대부분이라 했습니다. 모든 기체 이용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내려갑니다. 뜨거운 물에는 산소가 잘 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류, 난류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따뜻한 난류에는 용조산소량이 적다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연못에 물이 점점점 날이 뜨거워져. 여름에 날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물고기가 뻐끔뻐끔하네. 연못 속에 용조산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갖고 위쪽으로 물고기 떠올라서 뭐라고? 떠올라서 산소를 공기중 산소를 그대로 이제 흡입하겠다고 그렇게 떠오르는 거라고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죽긴 하겠죠. 여러분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 따뜻한 곳에 놔둔 것과 차가운 곳에 놔둔 것을 따뜻한 사이다를 딴 것과 차가운 사이다를 딴 것을 비교해보면 따뜻한 사이다에서 기포가 더 많이 올라와요. 기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잘 녹지 못하고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체는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해요. 다시 말하면 고압의 이산화탄소를 눌러놓으면 일반적인 공기보다 훨씬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산음료잖아요. 이래서 이산화탄소를 고압으로 눌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일단 이산화탄소가 빨리빨리 튀어나오죠. 그래서 뚜껑 연 상태로 잠시 놔두면 이제 탄산 그 자체의 톡솔 맛이 많이 상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잠수부대에 매는 걸 산소통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실제로는 산소 100% 들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공기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만약 산소 100%를 흡입하면요, 산소 농도 너무 높으면 오히려 환각에 시달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기 중 공기를 압축시켜서 흔히 말하는 산소통이라 해서 심해 다이버들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냥 스킨스쿠버 하면서 10m 안팎의 이 정도에서는 큰 문제 되지는 않는데요. 30m, 50m, 100m 이렇게 내려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압력이 높아져요. 기체가 폐 속으로 많이 녹아 들어가는데 이때 산소라면 해모그린이 달라붙거든요. 그럼 문제 되진 않아요. 근데 공기 중의 질소는 혈액에 직접 녹아요. 이렇게 직접 녹은 기체가 갑자기 내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기초 교환이 일어날 정도로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질소가 혈액 속에 잘 못 녹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기포로 나오죠. 혈관 속에 기포가 되면은 다른 혈액이 지나가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보일러가 좋아져서 그런 보일러관에 기포가 생기면 역시 마찬가지 물 속에 수돗물 속에 기체가 많이 녹아 있어요. 많이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물 속에 녹아 있는 기체들이 온수가 되니까 뜨거운 물이 되니까 기체가 녹아 있지 못하고 기포로 나와요. 그들이 많아지면은 보일러 온수가 제대로 못 돌아요. 그래서 옛날 보일러는 주기적으로 그 온수를 그 기포를 빼주는데요. 흔히 뭐 에어 뺀다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 보일러는 그랬어요. 물론 지금의 보일러는 자동적으로 그걸 해줍니다. 선생님 어릴 적에 그렇게 해서 보일러 쓰는데 방이 안 따뜻하면 에어 빼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뜨거워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습니다. 지금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보일러들이 기술이 좋아져서 자동적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혈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혈액의 흐름이 막아져요. 그럼 뒤쪽에 있는 조직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냥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별 문제 되지 않는데 여기가 문제네요. 뇌 쪽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뇌졸중 걸리고 그렇게 되겠죠. 물론 아주 한 방에 그런 데미지가 쌓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다이빙을 한 건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데미지가 누적 되다 보면 노년에 그런 뇌졸중 같은 또는 뇌경색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해 다이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천천히 올라오고 감압하고 올라오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평균적으로 뭐 10m 올라오고 뭐 거기서 1시간 정도 머무르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감압 챔버라는 게 있거든요. 높은 압력 속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요. 시간을 좀 견디면서. 그래서 압력이 점점 조금씩 낮아지게 하면서 감압 챔버에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그렇게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좀 옛날 영화인데 메달 오브 아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미 해군 심해 다이버들의 얘기인데요. 심해 50m 정도 깊이에 잠수해서 위로 올라올 때 부상할 때 매뉴얼대로 하면 약 8시간 정도 그 감압 챔버에서 있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기억하고 있죠. 안타깝지만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역시 마찬가지 다이버들이 밑에 눈에 안 보이는 그 뻘에 내려가서 사람들 구하고 했었던. 근데 그때 그런 지침대로 천천히 올라오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뭐 그런 연인인지 모르지만 다이버 중에 일부는 그렇게 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비싼 공기통이 있어요. 공기를 압축시킬 때 있잖아요. 공기는 산소 약 20%에 질소 한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질소 대신에 헬륨을 채워버리면 헬륨은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훨씬 작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방금과 같은 그런 증상, 실제로 이제 잠수병이라는 이름을 쓴대요. 그럼 잠수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잠수병에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헬륨하면. 그런 공기통은 일반 공기통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당연히 비싸죠. 그 문제죠. 어업의 일종 중에 하나가요. 머구리라고 했고 외부에서 공기를 넣어줘요. 즉 산소통을 직접 내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펌프를 해서 공기를 넣어줘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이제 조개 같은 거 이제 잡는 그런 어업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업은 어촌에서 몇몇 사람들한테만 어업권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업권이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사람들은 에이씨 뭐 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어업권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을까요? 그래서 불법으로 그런 머구리 잠수업을 해서 불법으로 그런 조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너들도 먹고 살아라 이러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에 신고하죠. 경찰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심해 머구리 잠수사들이 천천히 올라오도록 기다려줄까요? 아니요, 붙들고 달라죠. 죽이는 그래서 그런 머구리 잠수사들이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데미지가 좀 견디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그때 또 누적되었고 결국엔 뇌 일부가 손상되는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말년에 그렇게 몸이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결국엔 그 어업권이 해양 자원을 어느 정도 보존해야 싹 다 긁어버리면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명분과 또 어민들이 먹고 살 또 그런 것들 사이에 균형점 잡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촌의 인구가 점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빈부격차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업권이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어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어업권을 그냥 남한테 무상양도하지도 않고 그러죠. 이거는 서울의 교통정책, 그러니까 이제 개인 택시 개인 택시의 면허가 제한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과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서 뭐 그런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뭐 다 관심을 가지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더 커서 뭔가를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자료 조사한다 그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뭐 좀 좋은 쪽으로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게 옆으로 썼습니다. 어쨌든 정리해 보시고 이제 개념 확인 문제가 밑에 8가지 있습니다. 답해 보시겠습니다.